지난번 이스라엘 이란 공습 소식 전해드린 이후에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중동 전체의 긴장감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후속 상황, 특히 이제 이란의 대응은 어땠는지, 또 최신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의 입장은 또 어떤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부가 또 혼란스럽게도 해서요. 공식 발표랑 실제 상황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공습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 이건 뭐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전투기가 뭐 200여 대 동원됐고, 네. 그리고 목표가 아주 명확했죠.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탄즈 핵시설 포항에서 군사거점 100여 곳 이상.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란 군부의 핵심 인사들,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라미, 또 군 참모총장 바게리 같은 고위 인사들이랑 핵 과학자들도 다수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네. 이건 뭐 명백하게 이란 핵 개발 능력을 직접 타격하고 또 군 지휘 체계 자체를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핵무장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어떻게든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걸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나탄제 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방사능이랑 화학 오염까지 확인했다는 거.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까지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란의 반격도 정말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셌어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드론 공격에 이어서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이나 이스라엘 본토로 직접 쐈더라고요. 네, 텔아비브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실제 피해도 있었고 부상자도 한 30여 명 보고됐고요. 그 신속함이랑 또 직접 본토를 타격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방공망을 일부 뚫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엿보이는 거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전쟁은 이스라엘이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겠죠? 네, 그렇죠. 공유해 주신 분석처럼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란은 F-35 스텔스기 2대 격추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대부분 요격했고 미사일 수도 100기 미만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네, 이런 정보전 양상, 이것도 참 분쟁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요한 건 양측 모두 물러설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데요. 네, 아주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개입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을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란에는 더 잔혹한 다음 공격 있을 거다 이러면서 협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네, 이 상반된 메시지가 정말 혼란을 키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을 놓고도 분석이 분분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실제 미국이 개입했거나 최소한 승인한 거 아니냐는 설도 있고. 혹은 그냥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공을 좀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핵심은 트럼프 발언이 결과적으로 이란을 딱 자극해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게 만든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미국의 기존 대이란 핵협상 복귀 노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확전되는 게 유가 급등 같은 문제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란에게 남은 카드가 사실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추가 보복이나 아니면 미군 기지 또는 친미 아랍 국가의 석유 시설 공격 같은 것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보내주신 전망 보고서들 보면 다들 이건 거의 극단적인 자폭카드에 가깝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란이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변수가 있다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높은 자존심, 그리고 지금 협상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어떤 절망감?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할 겁니다.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 공격이 멈출까? 미국 제재가 풀리고 석유 수출이 정상화될까?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의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베트남이나 아프간 사례에서도 봤잖아요. 특히 이번엔 나탄즈 핵시설 오염 문제까지 더해져서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그리고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 이걸로 시작된 충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양상이고요. 네, 거기에 미국의 좀 복잡한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나 세계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이 뉴스를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미칠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탄즈 핵시설 오염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지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한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이란이 어떤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게 만들까요? 외교적 해법이 아직 남아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